오늘 7주차 목요일이고 우리 시험은 다다음 주 수업 시간 중에 보기로 했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주전공 시험들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은 그래 일단 시험 범위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6주차 내용까지로 해둘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랑 다음 주 내용은 이제 우리 후반부에 넘어가기 위한 중간 연결 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나갈 만한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여기저기 하다가 예를 들면 뭐 오후 1시에 시험이 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 나만의 게임 하나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지금 있는 수업이니까요. 그거랑 관련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주제랑 관련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다, 안내문 살짝 올려놓고 같이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뭐 어떤 게임 만들고 싶냐 같은 거 살짝 협의를 하고 그렇게 편하게 넘길 수 있게 그렇게 다음 주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우리 LMS 공지글에다가는 평가랑 관련한 안내문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9주차 자리에 그 기출 올려놓은 그 자리입니다. 그 바로 밑에다가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할 거냐 관련한 안내문을 방금 전에 제가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걔도 일단은 살짝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작년이랑 큰 변화 없이 뭐 특별히 막 배점이 막 확 바뀐다라든가 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가볍게만 살짝 체크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보자. 아마도 창문이 열려 있는 거겠지?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치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 게임 같은 느낌의 프로그램 대충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키보드 칠 때 이런 느낌으로 아마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살짝 이론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만든 그 게임 제작용 자바용 라이브러리를 이제 꺼내가지고 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걸 임포트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충 요런 기능들 들어있어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마케팅을 하는 그런 느낌의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를 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 같이 열어보고 내가 나중에 만들 게임 이런 느낌으로 그림들 띄울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다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렇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한 안내문 같은 거 살짝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거, 가장 나한테 재밌을 만한 거를 차분히 골라가지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의, 예를 들면 코드 실행 흐름 순차 분기 반복해가지고 밀어 넣어두면 되겠구나. 그 중간중간에 이런 숫자들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꺼내서 써서, 예를 들면 이품은 조건식 같은 거 잘 적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점수가 올라가게, 적절한 시점에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클리어하게 그렇게 내가 수행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데이터를 어떤 숫자들을 어디다가 담아놓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물 여러 개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면 그 장애물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가 클래스 정의를 적는다든가 해서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인스턴스마다 포함되는 필드 자리 같은 것들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담도록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 중간고사 본 이후 시점에 차근차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나중을 위해 미뤄두고,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나 그 주제를 살짝 정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등교를 만약에 했다 다음 주에 일단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튜토리얼이라 그래가지고 문서 파일을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 문서 파일 내용대로 쭉 진행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나중에 코드를 짤 수도 있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살짝 느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습 시간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진행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거 튜토리얼은 튜토리얼대로 해두고 뭐 오늘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 볼 거니까 그거랑 관련한 거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든가 하면 다음 주 3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해두고 오늘 내용이랑 다음 주 내용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출석을 찍었고 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시험 관련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우리 중간고사 지금 9주차 자리에 안내문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살짝 확인해 주세요. 우리 시험은 3시간 수업 시간 중에 2시간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1교시 50분 보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다 거둔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갖고 다시 2교시 문제지 드리고 50분 동안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 수업인데 9시에 바로 시작하면 또 이제 절반 친구들 늦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2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험 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120분에 가운데 20분이 중간 쉬는 시간이고 앞에 50분, 뒤에 50분 두 교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출 까보시면 거기도 지금 그런 느낌으로 1교시, 2교시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으니까 살짝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는 조금 이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그다음에 2교시는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같이 적어봤던 그런 어떤 자바, 선언, 문장,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한 수식, 그 다음에 걔네들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살짝 챙겨본다라든가 그럼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필드 선언이라든가 거기다 스태틱을 붙이네 마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2교시 실습 시험이라 말할 수 있는 게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우리 필기 시험이고 여러분 펜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펜이나 쓰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채점하다가 이제 막 손가락으로 문질렀더니 지워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기는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적당히 필기구는 뭐 연필을 쓰시든 볼펜을 쓰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사비연필 막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거 외에는 이제 기출이랑 일단 문제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는 스타일은 거의 동등하니까 그거 구경하시는 게 아마도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지금 제가 거의 2017년도부터 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저 혼자만 진행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수업에서 출제했었던 중간 코로나 대 시즌 포함해서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구경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다시 여쭤볼게요. 시험 관련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 관련한 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관련한 정보는 우리 14명 친구들 전부 다 동등하게 가져가셔야 될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궁금한 게 있다.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고 우리 영상으로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7주차 자리에 압축 파일 하나 올려놓은 거 걔도 제가 자바 프로젝트 익스포트 해둔 거니까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슬슬 시동 걸어 봅시다. 오늘 한 2시간 컷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일단 중간 쉬는 시간 없이 한번 쭉 진행하고 일찍 끝내는 걸로 오늘은 일단 스케줄 가져가 볼게요. 그다음에 그래 공지글에 지금 평가 관련한 거 올려놨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1주차 때 얘기했던 비율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다만 그 출석과 관련해서는 조금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내용을 잘 적어놨나 갑자기 기억이 아물가물하긴 한데 안 적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따가 주말에라든가 수정해 갖고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올렸으니까 오늘까지는 오시기만 하면 출석으로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일단 전원 출석할 거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시험을 볼 거고 다음 주부터 실질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중간 쉬는 시간 또 아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오시면은 출석.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마지막 체크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출석이고 그 이후부터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오시면 그거는 이제 지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출결 관리를 해야 제가 나중에 본부에서 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10주차 때부터 적용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그때는 진도를 거의 안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좀 더 뭐 천천히 오고 싶다 맨날 한양대학 막힌다 이러면은 살짝 천천히 등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7주차고 GUI 환경에서의 실행 및 상호작용이란 제목으로 준비했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별표 쳐져 있잖아요. 오늘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다음 주 내용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그 뭐 non static이니 static이니 field니 method니 그게 어쩌면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가장 무거운 가장 외울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범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럭저럭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바퀴를 쑥 둘러보고 온 겁니다. 그 데이터 코드 해가지고 내 프로그램 그 문장들 열심히 세미콜론 찍고 엔터 쳐가면서 적고 있단 말이죠. 그 내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순차 그 다음에 거기에 살짝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if문 while만 적을 수 있다. 일단 그거 자체는 파이썬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죠. 창컴회사랑.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코드 실행 흐름이 있다라면 그 중간중간에 어디다가 값을 담고 담겨있던 값을 꺼내와서 다음 작업에 사용한다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추가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게임을 만든다라면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보다는 살짝은 그 데이터 흐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을 담아놨다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그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무언가를 어디다가 담을 거다와 같은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다 는 해가지고 는 수식을 적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같이 챙겨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 메서드 정의랑 메서드 호출시 그거 사이에 인수니 위턴 값이니 그런 것도 살짝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것들 중에 일부는 뭐 우리 후반부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대충 넘겼던 것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걸 막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GPT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자세하게 일종의 예습을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맞이한다라든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살짝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직은 다 납득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내용들의 공통분모 내지는 대전제 랍시고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동등하게 발음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던 그런 몇 가지 구절만 지금은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충분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대충 여러분이 실제로 내 목표 머릿속 한가운데다 두고 생각을 뻗쳐나가기 시작하면 그럭저럭 연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연상될 만한 조금 더 디테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클립스 딱 켜고 내가 지금 자바 코드 작성할 때 뭐 중간중간 뭐 검색을 한다라든가 질문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꺼내서 구경해 보셔도 큰 지장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을 보긴 볼 거니까 여러분 다른 본인 전공 중간고사 다 챙긴 다음에 뭐 주말 정도 살짝 해가지고 한 번 더 정주행해 보시는 게 아마도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슬슬 GUI 프로그램 우리만의 게임을 만들기 위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만들었던 자바 프로그램들, 이제까지 만들었던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글자를 눈에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키보드를 치고 마지막 엔터키를 쳐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걸 원해. 내 숫자는 이번에 3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내 이름은 이거야.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GUI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들 위주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슬슬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건데, 자, 당연하게도 지금 프로그램 바깥이랑 어떤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것이냐랑 무관하게 우리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머로서 꾸며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동등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문장 적어가면서 그 문장을 누구 중괄호 안에다 적을 것이냐 고민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숫자 3개 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선언 적절한 자리에 세미콜론 해갖고 적어가면서 그러한 흐름들을 준비를 해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스아웃을 쓰진 않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캐너 미리 준비해두고 scanner.nextint라든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름들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 어쩌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 내 게임 창에서의 좌표에다가 띄우는 거가 이렇게 글자를 어떤 순서대로 보여준다, 마지막에 엔터를 치네 마네 그런 거를 고려해 가면서 저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더 편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입력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인트값 하나 입력받기, 뭐 단어 하나 입력받기 이런 거는 스캐너 쓰면 할 수 있는데 요 GUI 동네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입력을 받지 않고 대신에 이번에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스페이스 바를 눌렀나, 엔터키를 눌렀나, 저 사람 지금 마우스 포인터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와 같은 것들 약간 작은 느낌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짜면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올라가고 스페이스 바에서 손을 떼면 발사를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입력을 다룰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여기가 더 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 두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살짝 관점의 전환을 가져갈 거긴 한데 당장 우리가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만 듣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프로그래밍 컴퓨터랑 관련 있는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은 뭐 그쪽 내용들도 당연히 여러분은 우리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 이전 내용이라든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톡방도 지금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수업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목요일 오후 반 수업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바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잔뜩 들어있는 컴퓨터쟁이들 잔뜩 있는 옆에 있는 톡방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자유롭게 물어봐 가면서 공부를 계속 지속을 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은 전환기를 겪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원래 들고 있었던 거 계속 쭉 이어서 진행을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되게 다문화 수업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학과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꿈꿨던 그 목표를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이번 학기를 좀 더 유리한, 좀 더 가성비 좋은 학교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우리 수업이 넘어간다 해서 여러분도 굳이 그런 것들을 버린다라든가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아무 때나 물어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바쁘면 저는 수업 시간에 톡방을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바쁘면 나중에 답할 거예요. 자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답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뭐 망설이지 않고 한번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게임 만들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실행 흐름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압축 파일 올려놓은 거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인 LOOT, 저는 루트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이 친구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프로그램은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지 혼자 막 하다가 바로 그냥 터미네이티드 종결됐습니다. 퇴근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로월드 한번 출력하고 퇴근하는 프로그램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어떤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도 끝도 없이 헬로월드를 열심히 얘기하다가 우리가 빨강색 네모를 누른다든가 해서 강제로 꺼지라고 해야지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쩔 때는 3초 동안 실행되고 어쩔 때는 27초 동안 실행되고 와 같이 얼마나 오래 실행될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따라서 코드를 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때는, 그러니까 다음번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얼마나 오래 실행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프로그램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봐봐요. 헬로월드 한 번 출력하는 프로그램보다 헬로월드 1024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마도 더 늦게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달리 말하면 그 실행의 대상이 되는 문장 개수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예를 들면 1024개를 다시 두 번 적으면 2048개 되는 거고 등등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이제 순차에 몸을 맡기고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불리면 실행하는데 이전보다는 2배, 3배, 뭐 128배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문장의 개수 자체를 늘려서 순차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어쩔 때는 3초, 어쩔 때는 27초 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애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간단하게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실행할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반복 흐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복,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while문 하나가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while문이 어쩔 때는 10번 돌고 어쩔 때는 100번 돌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용자가 어떤 숫자 입력했냐에 따라서 정확히 그 횟수만큼 돌아가는 프로그램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컴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만들어 봤을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친구가 살아있을 것인지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살짝 더 정밀하게 가져가 보면, 자, 이러한 반복 흐름을 짜두고 그 다음에 그 앞뒤에다가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용자 손가락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는 스캐너 하나 준비한 다음에 넥스트 인트 해가지고 인트컵 하나 받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가지고 while문 조건식에서 그 숫자가 뭐냐에 따라 언제 false가 들지가 서로 다르게 결정되게끔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두면 매번 컨트롤 F10을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내지는 내가 프로그래머가 원할 때까지 정확히 뭐를 원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서로 다르게 반복 실행하게끔, 그래서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게끔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 생각해봐요. 걔네들 아마도 100% 내가 딱 손가락 눌러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열렸다가 지 혼자 퇴근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핸드폰 앱들은 내가 아무것도 손 안 대도 그냥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절전하기 위해서 잠금이 된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다시 지문 꾹 찍으면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잠깐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가 해동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 정도를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GUI 프로그램, 대부분의 게임들은 지 혼자 퇴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백 버튼을 연타한다거나 하면 퇴근시킬 수 있기는 하죠. 배터리가 다 되는 치명적인 상황, 프로그램 외부에서의 간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퇴근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걔도 지금 이거잖아요. 프로그램 바깥에서의 데이터의 변화 때문에 퇴근 시간을 앞당긴다거나 결정한다거나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복 구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전에 써봤던 scanner.nextInt 이런 친구들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걔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걔네의 목표, nextint의 목표는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키 치면 저 사람이 이제까지 입력한 글자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를 들면 365 엔터를 쳤다. 그러면 365 세 글자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적절한, 가장 적당한 인트값,
365를 최종적으로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의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반드시 적혀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넥스트인트 본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언제 엔터키를 칠지 몰라요. 사람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중간에 백스페이스 키 누른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넥스트인트 메서드 정의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진 않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는 while 문이 하나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 한번 호출하면 몇 초 뒤에 리턴한지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자바 코드가 아마도 적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ile true 해가지고 start 따고 있어요. 조건식은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턴문을 실행할 때까지 이 내용물을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진짜 코드는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는 지금 간소화해서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뭔가 지금 이상한 내용들 있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뭐 is key pressed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주식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getKey라는 메소드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얘는 제가 명명한 거긴 해요.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지금 키보드를 눌렀니 그렇지 않니 를 리턴해 주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getKey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키가 뭐니 그게 무슨 글자니를 우리한테 리턴해 주는 그런 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메서드가 아마도 있어야 우리가 넥스트 인트 같은 것들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키를 누른 적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리턴을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입력한 키 가져온다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런 값이 아직 이 메모리 위에 이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간편하게 판별식 같은 느낌으로 지금 내가 일해도 되는 타이밍이니?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너 지금 할 일 있어? 라고 말하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while문 헛다리 짚는 거예요. 또는 뭐 딴 일하고 돌아온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거의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코드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수월하게 우리가 요 넥스트 인투와 비슷한 느낌의 그때그때 실행하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결정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키 입력을 한 게 맞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getKey라는 메서드를 합법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키 누른 게 맞으니까요. 그 누른 키가 정확히 뭐니 물어본 다음에 그 키가 엔터 키가 맞다면 이제까지 내가 보관해 놨었던 그거를 가지고 인트 값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래 들고 있었던 텍스트 뒤에다가 저 사람이 방금 입력한 키 글자 하나를 추가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엔터키가 아니면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엔터키가 맞았다라면 마지막까지 누적했었던 그 글자들 가지고 인트값 하나 뿅 만들어 가지고 리턴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넥스트 인트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저런 것과 유사한 느낌의 우리가 원하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게임으로서 만들 예정이니까 비슷한 어프로치를 우리도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요점을 짚어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몇 번 실행해야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짓을 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이클립스로 키보드 쳐가지고 자바 코드 작성하는 시점에 알 수가 없다라면 반복 흐름을 쓰게 됩니다. 우리 지금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배웠는데 프로그래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사할 수 있는 이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된 선택지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24개의 문장 적어놨는데 어떤 문장 실행 안 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더 빨리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마도 반복 흐름 쓰게 될 거고 그게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중에 언제 뭐를 누를지 엔터키를 언제 누를지 스페이스바를 언제 누를지 누르면 점프를 할 건데 와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또 그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까지 컨트롤 F11 누르기 전까지 따라서 내가 지금 자바 코드 적는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랑 조금 더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만한 그런 소위 GUI 프로그램 내지는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
내지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스캐너의 next int 같은 친구들은 그 코드 덩어리 안에 반드시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 2학기 때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 안에도 모든 앱 안에 실행 흐름에는 while 문이 들어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몇몇 경우에는 사람이 뭘 누르든 누르지 않든 내 자바 코드의 일부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엔터키 쳤다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고,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엔터키를 치지 않았다라면 다른 일을 살짝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입력을 하기는 했냐 와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능, 방금 봤었던 이스키 프레스드라든가와 같은 그런 느낌의 코드 덩어리가 아마도 마련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면 그런 상호작용을 그때그때 즉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게임들 역시나 방금 본 두 가지 특징을 전부 가져가게 돼요. 일단 사용자가 뭔가를 누르면 그게 게임 속 세상에 반영되는 겁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내 캐릭터 네모가 화면상에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방치형 게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 냅두면은 지가 알아서 막 몬스터 때려잡고 막 상자 열어가지고 막 아이템을 자동으로 분해를 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우린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도 중간중간에 언제 시점에는 뭐 결과창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죽으면 부활할 뭐 돈 내시겠습니까?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아마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진짜로 완전 전자동, 예를 들면 사이버 화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사용자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 우리 모니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 속 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오목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런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 오목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하면 걔도 사실 시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시계는 계속 재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 제한 다 되면 반칙패라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실격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캐릭터가 막 뭐 어깨를 들썩들썩 거린다라든가 그런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당연히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게임에서 그 어깨 X좌표, Y좌표를 살짝씩 바꾸는 코드를 저 사람이 입력을 하든 하지 않든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켜주면 저 사람 눈에는 지금 이 친구는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구만, 내 캐릭터가 와 같은 느낌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등등. 게임은 저 사람이 입력할 때만 뭔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입력하지 않을 때도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물 다가오면 점프하는 게임 만든다,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 만든다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누르면 장애물은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스페이스바 안 누르면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게임 오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력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코드를 실행해야 되고, 입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아마도 해야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자, 우리 라이브러리도 그렇지만 다른 뭐 파이 게임이니 뭐 여러분 동네에서 구경해 봤을 수 있는, 우리 1주차 때 살짝 소개해 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저런 유명한 게임 제작용 환경들은 미리 아예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지금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지금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런 메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다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짜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while문, 그 반복 흐름은 매 시간 간격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행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서드를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게임 실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연거푸 호출함으로써 전체 게임 속, 그 게임 속 시계가 딸깍딸깍 하면서 1초씩 진행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물론 이제 1초에 한 번 그러진 않아요. 1초에 몇십 번 막 그런 식으로 호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while문 안에 호출식이 적혀 있는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그 중괄호 내용물을 적을 때 여러분은 지난 시간 간격 동안 사용자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눌렀는지 마우스 포인터는 지금 몇 컴마 몇에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을 즉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미리 짜뒀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코드는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의 while문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임스탬프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는데 자 여러분 타임스탬프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게 도장을 콩콩콩콩콩콩콩콩 일정 시간 간격마다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길다란 하얀색 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은 막 그런 실험 같은 거 굳이 막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공대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 간격마다 도장을 찍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레 같은 거 뒤에다가 하얀색 띠지 하나를 해가지고 그 수레를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비타를 하나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레 하나 해두고 요 뒤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매달아 두고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도장을 쾅쾅쾅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레가 결국은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점점 빨리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장 쿵쿵쿵 찍는데 내가 이걸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당연히 띠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도장을 계속 찍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 손을 딱 놓으면 이 친구가 슬렁 설렁 설렁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띠지에 찍히는 도장 자국이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다가 점점 더 멀리 찍히고 와 같은 느낌으로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띠지에 찍힌 도장들 사이에 도장 자국들 사이의 거리를 토대로 이 친구가 점점 빠르게 내려갔구나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타임스탬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쓴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친구는 주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지금이 몇 시니 몇 초니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숫자는 이 while문 한 바퀴 돌 때마다 일정 숫자만큼 증가를 할 겁니다. 시간 간격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while문 실행할 때만 한 바퀴 실행할 때마다 여러분의 게임에 업데이트라는 메서드, draw라는 메서드 두 개를 순차적으로 호출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잠들고 약간 시간 간격을 줘야 되니까 바로 다음번 업데이트 바로 실행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실행을 살짝 중단하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값을 다시 한번 보정하고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두 번째 업데이트, 두 번째 드로우를 호출한다 봐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1초에 10번, 1초에 60번, 1초에 180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타임스탬프는 그냥 쉽게 말하면 게임 세상 속의 시계, 현재 시각 몇 초냐를 의미하는 이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타임스탬프 값은 당연히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터벌 저거 이제 고정된 숫자라고 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량씩 증가할 수도 있고 얘가 현실 시간을 반영해서 증가시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어차피 시간은 단조 증가하는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 반복마다 증가하는 타임스탬프 값을 담아가면서 여러분이 준비해둔 두 가지 메서드를 매 반복마다 한 번씩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숫자 전달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엔터키를 누른 지 3초가 지났으니까 시간 초과로 타임 오버 실패 화면을 띄워야겠구만과 같이 여러분이 안에서 쓸 수 있게 데이터로서 밀어 넣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은 이번에 게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게 될 겁니다. 업데이트, 말 그대로 그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윈도우 맨날 업데이트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업데이트는 그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타임스탬프 값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담아뒀던 뭔가 다른 숫자들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게임 속 세상의 한 순간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한순간이 지났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계산해서 적절한 자리에 담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 수식을 여기저기에 적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담은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내 캐릭터의 오른쪽 점이랑 장애물의 왼쪽 점이랑 서로 오버랩을 하냐 또는 딱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 오버를 시킨다라든가 같은 저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번에 게임 오버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냐 같은 분기 흐름을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업데이트 내용물은 그런 느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내 캐릭터의 X좌표를 3만큼 플러스 시켜서 다시 담는다. 그러면 얘 컨트롤 F10을 누르면 그 친구가 요 Y문 한 바퀴 돌 때마다 달리 말하면 매 시간 간격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전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게임 돌아가는 그 모든 걸 순차에 몸을 맡기고 짜진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기본 흐름은 반복 흐름이고 여러분은 이번 턴에 이번 요 1시간 간격 안에 게임 속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걸 이제 나중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이 Y문 내용물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실행하면 사용자 눈에는 이 친구가 꼬물꼬물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는 일단은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로우는 이제 그렇게 계산된 담겨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게임 세상의 현재 모습을 그 게임 창 화면에다가 그리는 작업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둔 다음에 자 봐봐요. 이 Y문이 예를 들면 1초에 막 3600번 실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림 그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드로우 한다 하더라도 3600분의 1초 뒤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걔네들 다 막 1초에 그림을 몇 장 보여주냐 얘기하면 100장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화관이 아마 1초에 24장인가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1초에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서로 다른 그림을 29.97장을 보여드리도록 세팅해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거보다 더 자주 보여드리면 뭐 그러면 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람이 반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600분의 1초마다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응할 새도 없이 그냥 부딪혀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화면에 딱 그려둔 다음에 사람이 그걸 보고 아 나 이번에 스페이스바 눌러야겠어. 아 조금 더 기다렸다 눌러야 되겠어. 아 지금은 늦은 것 같아. 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시간만큼 우리 게임 프로그램이 다음 반복을 살짝 미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이거 스레드.슬립인가 뭐 이상한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while문 안에 미리 숨겨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저걸 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걸 짜면 안 될 겁니다. 저걸 쓰면 안 돼요. 아무튼 느낌은 알겠죠? 지금 내가 그림 딱 보여주고 저 사람이 그거를 눈으로 감지하고 뇌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 누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여유도 주지 않고 장애물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도록 만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 인간이 풀 수 없는 게임, 때려 맞추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요 게임 동네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한 바퀴 진행하는 거를 보통 한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 액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액자를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가로축이 시간축이라고 친다면 이 게임 시작하고 중간중간을 일정 시간 간격마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프레임에서 우리가 두 번째 프레임에 업데이트해서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니? 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은 직전 프레임과 이번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 동안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었냐를 물어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에서는 이제 업데이트 한번 드로우 한번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중간중간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소위 FP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Frames per Second라고 하는 거. 그거가 예를 들면 60이라고 뜬다. 그러면은 화면에 드로우를 1초에 60번을 해주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 거기서 말하는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는 더 자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1초에 10번 한다, 30번 한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게임 속 세상에 시간축을 전진시키는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면 1초로 따지면 이제 이게 1초에 60프레임이라 치면 매 프레임마다 3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 치면 그 친구는 초속 180이 되는 거잖아요. 초속 플러스 180의 속도로 다가오는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의 연출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1초 만에 장애물이 내 위치까지 다가오도록 하고 싶다. 라면 그 장애물이 어디서부터 나한테 다가올 거냐? 그럼 이제 뺄셈 하면은 그 거리를 잴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나는 지금 1초에 60프레임짜리 게임 만들 거다 하면 나누기 60 해가지고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누적시켜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어렵다. 아, 나 이거 못 피하겠는데. 완전 빡겜이구만 싶으면 이제 그거 숫자를 살짝 조절해서 그 친구가 다가오는 속도를 여러분이 조절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속도가 결국 그거잖아요. 시간당 변위잖아요. 그죠? 이동 거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반복 흐름을 1초에 60번이면 60번 꾸준히 진행하는 게 우리 전체 게임의 기본적인 실행 흐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봤었던 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실행 흐름, 메인 여는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메인 닫는 중괄호에 도달하기까지의 순차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게임 내지는 GUI 프로그램 만든다는 그 순차 당연히 들어있어요. 메인 함수,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짜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짜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게임 라이브러리 안에 숨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왈문 안에 호출식이 적혀 있는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는 게 우리의 목표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반복 구조 안에서 그게 일정 시간 간격마다 한 바퀴 도는 반복 구조 안에서 내가 코드를 짜게 된다. 그걸 여러분이 살짝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제까지 플레이 해봤던 게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앱 같은 애들도 다 이런 구조 들어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인터넷 다운 받아가지고 아 그럼 다음 그림 이렇게 파란색 그림 그려주면 되겠구만, 하얀색 그림 그려주면 되겠구만 과 같이 뒤에서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일정 시간 간격마다 우리 눈에 서로 다르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지금 아 나 지금 동영상 보고 있어 와 같이 사람이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과는 살짝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긴 했지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싶기는 하지만 뭐 저렇게 해놨다라면 뭐 그런 식으로 사용자 눈에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납득해 가면서 넘어오시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두고 자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후반부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갖고 게임 하나 만들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 만들려고 하면 그래 전체 반복 구조 안에서 한 번의 턴을 진행하는 시간 간격 하나를 넘기는 거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거냐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마도 고생을 조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다음 주 그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본 그 직후 시점 정도까지 해가지고 조금씩 한번 시야를 넓혀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작인 만큼 그 중간 덩어리의 시작 단계인 만큼 가볍게 구경만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사람들 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번호 찍어주세요.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칠게요. 오늘 수업 내용이랑 다음 주 수업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난주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주차 자리에 그 시험 관련 안내문 올려놨고 공지사항 자리에 우리 수업 평가랑 관련한 안내문을 올려놨어요. 근데 평가랑 관련한 안내문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려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새로 채워서 올려놓겠습니다. 출석을
우리 중간고사 다음 주부터는 중간 쉬는 시간 이전까지 오시면 출석.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시면은 그거를 지각으로 체크를 하는 살짝만 더 타이트하게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거 다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인트로를 잡아두고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요 루트라는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루트 일단은 아크로늄입니다. 두 문자어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오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텀 프로젝트라는 거의 줄임말이고 이게 제가 20대 시절, 지금은 아닙니다. 10진수로 20대 시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우리도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인문대생을 위한 그거. 그거의 실습 조교 담당할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최초의 버전을 만들었던 그런 느낌의 친구라서 이름이 이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냥 편하게 루트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수업 후반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 들어있는 자바 프로젝트다라 생각해 주시면 적당합니다. 얘가 그래서 버전 2.0을 제가 30대 시절에 만든 게 있는데 걔는 좀 쓰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9버전을 열심히 패치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최신 버전은 1.10입니다. 그래서 더 쉬운 대신에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거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직접 손을 조금 더 많이 쳐야 되기는 해요. 뭐 그렇긴 한데 우리는 간단한 게임 만들 거니까 너무 막 3D 막 선형대수 막 그런 것까지 공부해서 집어넣으실 필요는 아마 보통 없으실 테니까 이 친구가 아마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게임 만드는 라이브러리 소개할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 사용자 입력을 받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스캐너를 썼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도 우리가 게임 만들고 싶다. 우리 지금 몇 번 얘기했었던 뭐 장애물 다가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피하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살짝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지금 장애물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뭐 초중고 시절에 뜀틀 같은 거 띄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점프 너무 일찍 하면 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찝히는 거잖아요. 아플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점프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점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점프하면 또 이제 일찍 점프하면 뒤에 찌일 것이고 너무 늦게 점프하면 앞에 찍히겠죠. 그것도 아프겠죠. 아무튼 적당한 타이밍에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를 거냐 안 누를 거냐. 그걸 뭘 보고 결정하냐? 내 캐릭터의 위치랑 장애물의 현재 위치. 달리 말하면 말 그대로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일단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가져가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입체감을 내가 좀 표현하고 싶다. 이 친구가 달려가는 그런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화면 위에 뭐 햇님 같은 거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살짝 우리 기준으로 앞에 구름 같은 반투명한 친구가 사하고 흘러가는 그런 연출해 보고 싶다. 와 같은 것들도 시각적인 효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림의 위치랑 크기를 조절해서 그 그림이 움직이게 뭐 예를 들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 동그라미를 피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동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림의 크기 내지는 그림 자체를 바꿔치기 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도 요 게임용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다라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임의 범주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눈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장애물 지금 스페이스바 눌러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저 사람이 누를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키보드 내지 마우스 입력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스캐너.next int 마냥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 누르자마자 바로 엔터키를 쳐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입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그리 직관적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 버튼, 마우스 버튼이든 키보드 하나하나 그 키든 걔네를 누르거나 뗀 순간 뭔가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는 스페이스바 누르자마자 바로 내 캐릭터가 점프를 시작하게 내지는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가 점점 증가하다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딱 떼면 마치 고무줄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제까지 게이지 힘을 얼마나 모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워로 내 캐릭터의 이동을 시작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캐너는 이제 못 쓴다 이거예요. 그 친구는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니까 걔 말고 단순하게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즉발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트루펄스 같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거나 뗀 순간 내지는 누르고 있는 동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우스 버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우스 버튼도 결국은 딸이랑 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그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X좌표, Y좌표로 우리가 가져가서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코드를 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레임의 마우스 포인터는 어디에 있었냐를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면 대충 그럴싸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로 뭐 풍선 같은 거 가리킨 다음에 클릭을 하면 그 풍선을 터뜨린다라든가. 네, 클릭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풍선 그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있으면 이제 헛발 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페널티를 준다라든가. 와 같은 걸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각적으로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저 사람이 막 뭐 여러분 뭐 음성인지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게임 속 세상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 단위로 가져가는 거랑 그다음에 개별 요 키 하나하나 얘네 결국은 다 눌렀다 뗐다 할 수 있는 버튼이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누를 거냐 말 거냐 누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뗄 것이냐와 같은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이 소위 부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걸 살짝 틀어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스페이스바 할 때 뭔가 효과음이 뿅 하고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뭔가 파괴적인 효과음이 나온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신경 쓸 수 있다면 그럭저럭 시청각적인 효과를 저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막 빵빵 터진다 이거예요. 빵빵 터질 때 그 효과음도 여기저기서 중첩해가지고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이 동네에서는 뭐 믹싱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기능도 들어있다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금 부딪혔니? 그러면 이 효과음 플레이를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나만의 게임을 시청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기랑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입력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음원 재생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인트로에서 얘기했었던 그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그 기본적인 실행 흐름 구조가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주차 자리에 올려놓은 거 임포트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는 그 지금 말했던 그 라이브러리 그 내용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샘플 프로젝트는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구경해 볼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엔터 치시면 그래서 두 개가 열릴 거고 자 편의를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이는 다른 친구들 닫아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임포트 살짝 해주시면 좋겠고 임포트 했으면 자, 저 루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굳이 열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열어봅시다. 보시면 지금 src 폴더 말고 어우디오스랑 이미지스 이렇게 두 개 폴더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rc 폴더 열어보시면 이런저런 .java 파일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프로그램 .java를 일단 멱살 붙잡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준비해 주시고 저는 살짝 슬라이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볼게요. 자, 여긴 지금 총 3개의 샘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리 예제, 입력 예제, 그 다음에 음원 재생 예제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에서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살짝 볼륨 조절해 주시고 조금 이따 3번째 예시에서 그거 살짝만 해주시고 같이 한번 살짝 구경을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고 자, 요 10번째 줄 프로그램.java 10번째 줄 보시면 모드는 0 해놓고 스타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모드에 담겨있는 값이 0이냐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게임 창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판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저걸 10번째 줄 바꿀 거다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모드 0이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이름들 잔뜩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요 게임 프레임 세팅스라는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파란색 주석으로 달아놓은 한국말 설명을 여러분이 그럭저럭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쟤네들 정확한 사용 방법 우리가 막 챙기고 그러진 않을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중간중간 궁금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한국말 설명이 그때그때 뭐 필요한 만큼 뭐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 정도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 제목, 그 다음에 너비 높이 같은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엄청 커다란 와일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 와일문 한 바퀴 도는 거 사이에 시간 간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여기서는 나노 세컨드 단위로 여러분이 챙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1666, 그러니까 1.6666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순환소수잖아요. 얘가 뭐냐면 6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와일문 실행하기 전에 60분의 1초 동안 살짝 잠들었다가 두 번째 업데이트, 두 번째 드로우를 한다. 그래서 약 60 FPS에 해당하는 그거를 지금 챙겨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입력과 관련해서는 내 게임에선 버튼을 몇 개 쓸 거냐와 같은 것들 여러분이 사전 세팅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한 다음에 그 윈도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스턴스 하나 뿅 하나 만들고 걔를 붙잡고 이걸 이제 저 사람 눈에 띄우기 시작할 거야. 네, 이번 0번째 예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야 같이 내용물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거 살짝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모니터 해상도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 800, 600 하면 거의 화면 꽉 채우는 그런 상황인데 조그맣게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FPS는 60.00, 그 다음에 타임 숫자가 지금 그쵸 1초에 1000씩 지금 증가하는 것 같아 보여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요 GUI 프로그램은 계속 여기다가 새로운 글자를 여러분 눈에다 지금 띄우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이 뒤에선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코드가. 일단 그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FPS도 지금 얘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통계를 내 가지고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뭐 중간에 렉 걸린다든가 하면 60.0이 살짝 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내가 내 노트북 쓰는데 지금 요거 FPS가 60.0이 안 나온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컴퓨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여러분이 마우스를 써서 일단 조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아무 데나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들이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 자리로 끌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각 그 있잖아요. 본인들만의 속도랑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관성이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FPS는 6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빵 하고 이런 느낌으로 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나 오래 누르고 있냐에 따라서 물론 상한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청력의 양도 변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청력은 당연히 저 공들과 이 마우스 포인터 사이의 거리에 아마도 거리 내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뭔가 열심히 지금 빵 퍼주고 있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일종의 마찰력 같은 게 지금 적용돼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하다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의 속도가 깎이고 깎여서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저 공이 다시 정지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이런 걸 연출해 보실 수 있는 예시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친구는 자
여러분이 지금 키 입력을 두 가지를 더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자, 봐봐요. 얘 지금 버튼을 3개 쓴다 그랬잖아요. 버튼 3개 중에 하나는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2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모든 공들의 현재 속도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압착해가지고 전부 다 정지하게 만든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살짝 마우스 버튼 손 떼면서 스페이스바 살짝 눌러주시면 이런 느낌의 이제 스샷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연출을 하나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되게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여기 저 공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본인들만의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업데이트할 때마다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네들에 대해서 속도 값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빵으로 만들어 버린다. 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하면 걔네들이 항상 정지해 있을 거잖아요. 저 사람이 클릭하든 말든. 그러진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이 초과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라든가 그런 프레임에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분기 흐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터트린 다음에 눌러볼게요. 터트린 다음에 누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공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제 왼쪽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그러면 다시 원래 들고 있었던 그 물리량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마찰력 적용받아서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살짝 다른 느낌이죠.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지금 그 친구들의 속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고 등등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만 스킵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었다면 물리량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마찰력 적용 같은 거 해서, 그래서 사용자 눈에는 마치 이 게임 속 세상이 살짝 포즈가 된 것처럼, 일시 정지가 된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일단은 이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구경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제 컴퓨터가 드디어 팬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학기 처음으로. 요거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 3개 중에 가운데 거를 이제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위에 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얘는 지금 100000 딱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게임을 100 FPS로 실행하고 싶다. 1초에 업데이트를 100번을 나는 하고 싶다와 같이 여러분이 미리 세팅을 하는 셈입니다.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태블릿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요 FPS가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업데이트 한번 하고 드로우 한번 하는데 그게 100분의 1초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프레임 정도를 지금 유지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 노트북은 어쩌면 요거 지금,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FPS가 좀 떨어졌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오락가락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억제가 되니까 살짝 올라간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뭐 요거까지 구경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예시 프로그램 만들 때는 100 fps 도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수업용으로 쓰고 있는 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100은 지금 택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60은 지금 그나마 할 만한데, 그래서 자, 근데 요거 여러분 요건 지금 살짝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눈에는 아까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HDMI 케이블 이렇게 USB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눈에다 TV로 보여드리는데 이 TV가 1초에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1초에 60번만 갱신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는 지금 게임 자체가 80으로 돌든 60으로 돌든 거의 똑같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면 걔는 1초에 29.97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생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걔가 좀 더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노트북에서 지금 요거 실행해서 볼 때는 아마 TV로 지금 구경하는 것보다 좀 더 스무스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제 컴퓨터 지금 타 죽으려고 하는데 일단 얘는 끄고, 자 이건 반대 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위에 거의 10배로 잡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초당 10번 갱신을 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10fps로 동작할 거예요. 얘는 이제 지금 일단 시간 보시면 대충 그럴싸하게 100ms씩 올라가죠. 밀리초니까 이게 1002 1초인 겁니다. 그래서 FPS 10 지금 유지하고 있고, 얘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간이 느끼기에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끊기는 것 같아 보이고, 날아갈 때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얘네들이 막 그거잖아요. 되게 무작위한 것 같은, 옛날 TV 막 이상한 거 잘못 꽂았을 때 치 소리 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거의 잡음 수준, 소음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얘는 지금 추세가 보이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fps로 동작한다라면 내 게임이 조금 저 사람이 보기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렉이 걸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관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게임 만들 때는 여러분 요거 세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세팅을 아예 안 하면 기본 값을 쓸 거고, 기본 값은 60프레임을 가져가도록 해놨어요. 60프레임이면 이제 60분의 1초니까 16ms가 됩니다. 이제 쪼쪼쪼쪼쪼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요 물리 예시 볼 때 내 컴퓨터가, 내 노트북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 요거를 60프레임 방어를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엔간한 거 만드셔도 아마도 60프레임에 동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노트북이 견딜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연출을 제가 지금 미리 구성을 해 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요 physics sample frame.java를 열어보시면 될 거예요. 열어보시면 자, 요거 지금 우리 나중에 실제로 만들 때 요 대부분 코드,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동 완성으로 우리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어줄 겁니다. 그쪽은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 마우스 왼쪽 버튼 세 가지 버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대충 스태틱이니까 스태틱 필드들인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은 일단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합니다. 파이널을 붙이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게 최종 버전이다 이거예요. 찐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넘버 오브 볼스라는 스태틱 필드에다가 5000을 담을 건데 이 5000을 나중에 바꾸지 않을 거다와 같이 미리 약속을 하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500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5000이 아니라 예를 들면 5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05만 개를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고, 제 컴퓨터는 지금 뭐 FPS 지금 봐봐요. 아까보다 해야 될 일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80프레임 정도 유지했는데 지금은 초당 8프레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가득 메운 5만 개의 공들이 빵 하고 터져 나가는 걸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500개 정도만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진 거죠. 우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 하나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5000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을 5000개를 매 프레임마다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그걸 1초에 60번 할 수 있다. 60분의 1초 안에 끝낼 수 있다. 라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한 달 동안 만드는 게임 뭐 장애물 한 번에 몇 개 보여줄 겁니까? 5000개 날라오게 만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간하면은 여러분이 다루는 그림들 숫자 자체가 5000개를 넘기진 않을 거니까 내 노트북 그대로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지금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 근데 걔네들을 한번 결정해 놓고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그냥 꺼내기만 할 그런 데이터.
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 같은 거 바꿔가지고 적어가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 자체에 너비랑 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인력과 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계수 같은 거 살짝 잡아놓고 넘어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찰력 같은 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뭔가 연출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그냥 띵 하고 멍청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빠르게 가도록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 키에서 손을 떼면 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점 천천히 가게 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멈추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 물리 예시를 살짝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단은 요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구경했던 그 공 하나하나를 다루기 위한 걔네를 요 볼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로서 다루기 위한 클래스 정의가 지금 안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XY 좌표, 그다음에 XY 변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XY 속도, XY 가속도 얘네들을 다 담기 위한 그다음에 이게 화면 자체는 어차피 그 소위 말하는 픽셀 단위로 결국은 좌표가 결정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리량은 예를 들면 초당 0.03 픽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소수점 달린 숫자를 쓰기 위해 더블 형식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 공들은 맨 처음에 서로 다른 XY 좌표 가져가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뭐 슈퍼가 뭐니 그런 거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각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non-static 필드들 그 자리들 하나씩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걔네들에 대한 XY 좌표 등등을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래서 새로 결정되는 이번 프레임의 공의 위치를 그 공 5,000개에 대한 위치에 기반해서 똑같은 공 그림을 화면상에 여기저기에다가 드로우를 하는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룰 그 숫자 하나하나를 어떤 느낌으로 칠 거냐가 지금 여기까지 말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파이썬에서 리스트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공을 여러 개 다룰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는 5,000개를 다룰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볼스라는 이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얘가 손가락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청력이 서로 달라진단 말이죠. 바로 뛰면 이 친구들이 그냥 쬐깐하게만 날아가 버려요. 등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각들을 다루기 위한 숫자들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아까 세팅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추가로 자, 요거는 우리 나중에 자동 완성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버튼 3개를 쓰기로 세팅해 놨는데 그 버튼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떤 키를 누르는 걸로 칠 거냐.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뭐 ESC 같은 거에서 설정창 들어가면 그 뭐 키 바인딩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내 게임 원래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가 점프인데 나는 지금 게임패드를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A 버튼을 누른 게 게임패드에 A 버튼을 누른 걸 점프로 치겠어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세부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단 말이죠.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그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 보면 스페이스바를 0번 버튼으로 치겠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1번 버튼으로 치겠다. 그 다음에 마우스 1번 버튼 여러분 보통 오른손잡이 세팅일 테니까 좌클릭이 2번 버튼으로 치겠다와 같이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images.load imag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지금 images 보시면 ball.png가 있단 말이죠. 이 친구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 본인이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들고 오셔도 됩니다.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를 쓰면 뭐 그럴싸한 빨간 동그라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bool.png 자체는 현재 88에 88 픽셀짜리인데 우리는 지금 5 곱하기 5 픽셀로 각각의 공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 스펙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 두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에 .java 파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게임에서 사용할 일종의 뭐 멀티미디어로서 내지는 리소스로서 사용할 그런 파일들도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넣어둔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준비해 둘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바 프로젝트에 여기 들어가 있는 파일을 쓰겠다. 그 다음에 걔를 이 게임 안에서는 볼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두고 나중에 쓰겠다 같이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볼 인스턴스, 지금 위에 클래스 정의 적어둔 게 있잖아요. 그 볼 인스턴스 하나를 드로우 할 때 이 그림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 그림만 다른 그림으로 바꿔치기 해서 담아두면 여러분의 캐릭터 5,000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살짝 소개해드릴 그 튜토리얼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itialize라는 메서드 정의, 그 다음에 update라는 메서드 정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raw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업데이트랑 드로우는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이니셜라이즈만 설명하면 되겠죠. 저 이니셜라이즈는 그 아까 얘기했던 엄청나게 커다란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호출해 줍니다. 따라서 첫 반복 준비 같은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공을 몇 개를 어느 위치에 놔두고 스타트 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랑 드로우는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 지금 보시면 뭐 그럴싸한 것들 나오죠.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요. 꺼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시작한다, 끝낸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지금 요 화면을 지우는 거, 그 다음에 공들 하나하나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왼쪽 위에 보이고 있는 그 글자들 해가지고 현재 FPS랑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우리 눈에 띄워주는 거, 그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살짝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물리 예시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코드들 지금 들어가 있고, 얘랑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도 적게 될 거다. 일단 지금은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1초에 60번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번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고, 아니 그래 반대 방향이 먼저 할게요. 이 현재 가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얼마나 줄 거냐. 예를 들면 인력이면은 마우스 포인터 방향이 되겠죠. 적당히 이제 그 삼각함수 뭐 하면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인력을 이렇게 적용할 거다, 또는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청력을 적용할 거다와 같은 가속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속도에 따른 속도가 변화할 것이고, 그 속도에 따른 위치가 변화를 한다, 변이가 변화를 한다 와 같은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 입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0번 버튼을 이번에 눌렀다면 지금 저 사람이 0번 버튼 스페이스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 초기화를 원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라면은 저 사람이 지금 포즈를 원했다. 와 같은 거 가져갈 수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 눌렀다 그러면 이번엔 이걸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분기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분기 흐름은 현재 이 공 안에 그 공 인스턴스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두고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내지는 후반부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고, 그럼 일단은 얘는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 다음에 모드를 1로, 자, 프로그램.java로 돌아와서 10번째 줄입니다. 모드를 1로 바꾸고 다시 한번 컨트롤 F12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럴싸한 느낌의 입력 예시 게임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드 1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루트를 사용한 입력 예제 해가지고 간의 수공업으로 그린
두 캐릭터가 지금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인용 격투 게임이에요. 이 친구는 두 명의 싸울 사람과 한 명의 심판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플레이하냐? 자, 일단은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떼면 그때부터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친구는 Q랑 A,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는 P랑 L일 겁니다. 맞지? 맞을 겁니다. 그래서 P랑 L을 눌러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친구가 Q를 누르면 오른쪽 친구의 그냥 면상을 한 대 그냥 후루 패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HP가 다 까져가지고 1피의 승리로 이제 판정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부가 나면 다시 이제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뛰면 두 번째 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친구가 때렸다. 그러면 오른쪽 친구가 이기는 2P가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가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고 있는데 때리면 내 손이 아파가지고 이제 가드를 한쪽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의 격투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지금 가드를 할 때마다 위에 있는 게이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연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 게이지가 빨강색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 역시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싸우라고 지금 두 명을 세워놨는데 내가 지금 맞는 게 싫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가드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A키랑 L키를 눌러서 가드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하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HP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의 승리로 판정이 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리다가 이제 눈치 싸움 하다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누군가가 펀치를 날리면 거기서 끝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걸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봐봐요. 지금 어떤 프레임에 Q키를 눌렀냐, A키를 눌렀냐, P키를 눌렀냐, L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게임 속 이 대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프레임에 Q키랑 P키를 한꺼번에 눌렀다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Q키랑 P키를 둘 다 눌러볼게요. 동시에 눌러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양손에다가 동시에 눌러라 라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입장에서는 아마도 P키를 먼저 누른 걸로 현재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프레임 업데이트를 시작해 버려 가지고 현재는 Q키를 늦게 눌러서 2P가 이긴 걸로 판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60분의 자 얘도 지금 60 FPS거든요. 60분의 1초 안에 Q키랑 P키를 둘 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면 이런 느낌으로 둘 다 졌다와 같은 느낌의 별도의 분기 흐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두 양쪽이 가드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양쪽이 동시에 HP가 빵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둘 다 졌다라는 판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프레임에 Q키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A키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또는 두 명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손을 지금 두 개를 쓰는 거잖아요. 두 명이서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면 어쩌면 지금 누가 먼저 쳤네, 누가 나중에 눌렀네, 누구는 누르고 누구는 안 눌렀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다 이품은 조건식 잘 해가지고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분위기 흐름을 조금 구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게임 제목이 3인용 격투 게임이란 말이죠. 이게 왜 3인용 격투 게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심판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떼기 전에 예를 들면 1P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면 이렇게 면상을 팼다라면 그러면 1P의 반칙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명의 플레이어는 심판이 언제 스페이스바를 손을 띌 것인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최대한 떼자마자 빠르게 내가 펀치를 날린다라든가 또는 그걸 막기 위해 가드를 올린다라든가 같은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여러분 우리 지금
그래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를 땡기기로 했다. 월요일 자체 휴강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린이 친구들이랑 같이 요거 하면은 재미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스페이스바를 떼자마자 이런 느낌으로 눈치 빠른 친구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심판이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런 3인용 격투 게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사촌 동생이 2명 있다. 여러분이 심판을 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재미있을 만한 게임이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양손의 협응력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60분의 1초 만에 Q키랑 P키를 둘 다 누르는 게 계속 실패한다. 얘를 이제 FPS를 조금 줄이면 제가 지금 10fps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아까 전보다는 수월하게 10분의 1초 안에 Q키랑 P키를 둘 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양쪽이 동일한 프레임에 공격키를 누른 거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100fps로 돌린다면 얘는 여러분이 100분의 1초 안에 Q키랑 P키를 둘 다 눌러야 되는 겁니다. 핫! 이런 느낌으로 저도 지금 항상 100분의 1초 안에 둘 다 누르는 걸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이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하게 판정을 가져가고 싶다라면 저런 서로 싸우는 게임 같은 경우 FPS를 조금 더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어쩌면 이전에 소개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이제 인풋 샘플 프레임 내용을 구경해 보고 싶다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쓰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걔에 대한 내용물, 걔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개발 도구들도 엔간하면 지원하니까 여러분 그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크롤 조금 올리면 이 친구도 이렇게 조작법 해가지고 얘는 지금 버튼을 5개를 쓰나 봅니다. 방금 봤던 그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놨고 여기서 지금 그림 이렇게 5가지 그림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프바 green.png, red.png 가지고 있고 green.png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얘가 지금 가로로 1픽셀, 세로로 20픽셀짜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로로 20픽셀이고 위아래 점 2개만 살짝 다른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요 얇은 그림에 좌우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요 그림 자체, 그러니까 라이프 바, 에너지 바 자체의 너비 값을 조정해 가면서 이 그림을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럴싸하게 연출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비가 일정 이하가 되면 빨간색 라이프 바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제 20대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가내수 공업 파워포인트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그림 여러 장 준비해 놓고 저 사람이 무슨 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그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플레이어 그림이 3장밖에 없잖아요. 1P는 이렇게 그냥 그리고 2P는 반전을 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림 여러분이 그림 파일 여러 개 준비할 필요 없이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것까지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거 있고 얘네들도 이제 뭐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편하게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한 명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서 어떤 상태냐,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 막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펀치 날리고 있는 상태 같은 거 있고 현재 체력, 그 다음에 라이프 바 보여줄 거 등등등을 지금 세팅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그 1P, 2P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 게임이 현재 진행 중이냐 아니면 현재 끝나 있는 상태냐 아니면 이제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기 흐름 살짝 들어가 있다.
그 정도 일단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다라면 그런 반칙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범인이냐를 찾아서 승자가 누구냐 같은 거 재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살짝 스크롤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품은 덩어리로 지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정정정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1P가 펀치를 날렸는데 2P가 가드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2P의 HP를 빵으로 만들고 승자를 1P로 세팅해주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분기 흐름들이 여기저기 지금 코곡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쉽게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뭐 그럴싸하게 지금 게임 만들어 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은 이제 요거보단 좀 더 복잡한 뭔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일이 발생할 만한 그런 걸 아마도 원하실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나의 업데이트는 지금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꽤나 많은 분기 흐름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왜냐? 어쩔 때만 2P의 체력을 빵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쩔 때만 1P의 체력을 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 다 이런 상황에선 두 명 모두의 체력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등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살짝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이 정도까지만 구경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 2번 해서 모드를 2로 바꾼 다음에 음원 재생 예시 마지막으로 구경해 봅시다. 자, 얘 소리 나오니까 음량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잠깐만 저도 한번 이거 좀 렉이 좀 심하게 걸리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세요를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요 색깔을 지금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클릭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 시간 간격마다 연거푸 동일한 음원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비행기 날라와서 내가 총알로 쏴서 맞추는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총알 열심히 날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질 거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이 비행기가 터졌으면은 이 음원을 플레이한다. 와 같은 식으로 대충만 짜놔도 적당히 그 소리들이 중첩해서 들리도록 하는 기능이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도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오디오 샘플 프레임 열어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서 지금은 0.6초마다 그러니까 꾹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중에 쿨타임을 걸어놓은 거예요. 쿨다운을 걸어둔 겁니다. 0.6초 동안에는 음원을 연거푸 재생하지 않게끔 0.6초가 지난 이후에나 그때도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면 음원을 재차 재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채널 수가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그 음원 가락의 수, 그 있잖아요. 악보 같은 거 막 위아래로 엄청 길잖아요. 그 단수가 여러 단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단수가 5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인터벌 플레이 MS를 600개 아니라 60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그럼 이제 0.06초마다 아주 그냥 시장바닥이 돼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채널 수를 여러분이 이것도 뭐 엄청 크게 하면 아마 터질 건데 대충 뭐 몇십 개 정도까지는 허용을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10배 뻥튀기 하면 얘가 이런 느낌이 되고, 자 이거 저만 한번 해볼게요. 6ms마다 한다라고 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6ms면 지금 1초에 몇십 개의 음원이 동시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채널 수를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지금 옆방에 대학원생분들 계실 건데 이제 정신 사나울 수가 있는 층간소음 같은 걸로 이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정도까지 지원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원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뭘 재생할 거냐랑 언제 그걸 스타트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신경 쓰면 나머지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요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채널 수를 이거 60ms로 바꾸고 그다음에 채널 수 다시 한번 5개로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미 재생 중인 거에 재생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생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널 수가 1개밖에 없다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키워갖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300ms로 해볼게요. 잠깐만. 그치? 300ml, 60, 120으로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악보에 줄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ml 뒤에 동일한 음원 다시 재생해줘와 같이 요청하면 이전에 재생하던 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톡톡톡톡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이 음원 재생이 중첩되는 게 들리지 않았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전에 뭔가 재생을 하던 게 있다라면 그걸 딱 끊고 지금 다시 그 동일한 음원을 맨 앞에서부터 재생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많은 경우에는 채널 수를 줄이고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 비행기는 빵빵 터지는 맛이지 하면은 이 채널 수를 충분히 늘려놓고 진행하시면 요거는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부금이다. 예를 들면 3분짜리 음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 재생하고 싶다. 그거랑 관련된 기능도 들어있고 그때는 이제 채널 하나만 우리가 놔두고 진행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는 결국은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이라면 플레이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샘플이라는 걸 플레이하라라고 돼 있고 이 샘플이라는 것도 그 그림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당히 위에다가 여러분이 이 오디오스 폴더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만 해 두시면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게도 뭐 여러분 뭐 mp3 막 그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파일은 잘 재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wav 파일로 바꿔야 되는데 얘 보통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렇게 무료로 WAV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잘 준비해둔 또는 본인이 녹음할 수도 있죠. 그런 음원들을 이렇게 내 자바 프로그램 우리 게임용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는 음원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음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편집을 어쩌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편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 윈도우에도 다 그 음원 편집기 프로그램이 보통은 내장이 돼 있는 편이라 그걸 써서 그 이제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노트북엔 아마 없을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쓰면 이제 앞에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비행기 폭파하는 그 시점에 플레이를 호출하도록 짰어요. 근데 이 음원 자체가 플레이 시작하고 3초 뒤에나 꽝 소리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터지고 나서 3초 뒤에나 실질적으로 사용자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음원 자체를 편집을 해가지고 뭐 오픈소스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 윈도우 그 있잖아요. 무슨 플레이어에도 편집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앞에를 살짝 잘라내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대충 이렇게 파형이 보일 건데 거의 플레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음원 그 빵하고 엄청 커다란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가 오게끔 앞에 있는 빈칸을 적당히 드러내고 다시 한번 WAV 파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하게 내가 원하는 순간에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플레이뿐만 아니라 오디오스 하면 룹이라는 메소드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샘플이라는 음원을 카운트는 예를 들면 뭐 3번 반복해서 재생해줘 라고 할 수 있고 얘를 -1번으로 해두면 이 친구가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백그라운드 뮤직을 여러분이 하나를 틀어놓고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틀어놓고 진행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분기 흐름을 밀어넣는다라든가 하면 깔끔하게 진행할 겁니다. 내가 지금 부금을 켠 적이 있냐? 없다면 켠다.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분기 흐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업데이트랑 들어오는 되게 단출하게 지금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그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색깔을 바꾼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림판 같은 거 해가지고 그림 파일을 준비하시는 게 아마도 보통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평소에는 그냥 단색으로 대충 준비해서 내 캐릭터 까만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최종 버전에서 이제 잘 꾸며놓은 그림 파일을 쓰도록 대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음원 재생 예시까지 보여드리고 일단은 소리는 꺼둘게요. 그렇게 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친구 끄고 친구 끄고 이 친구 끄고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아마도 여러분 엔간한 게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그림 5,000개 띄우는 거 그러면서 1초에 60번씩 그 친구들 위치랑 같은 거 보정하고 새로 그리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면 지금 쓰고 계신 노트북 얼마든지 우리 게임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엄청 커다랗고 멋진 게임 만들기보다는 조그만 게임을 만들 때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내가 다 직접 계획하고 다 내 손을 타서 만드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게임을 만들 거냐 살짝 상상해 보면서 다른 과목들 시험 공부하시고 등등 하시면 괜찮은 중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히만 머리에 남겨두시고 우리 중간고사 본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게요. 여러분 주전공 중간고사들 잘 보시고, 다만 다음 주 수업을 하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한 안내 살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문서 파일 내용대로 따라서 칠 수 있는 그걸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거 내용 확인해 보면서 이클립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이런 코드 집어넣었을 때 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게임 화면, 게임 속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내가 키보드 다르게 치면 게임 속 세상이 어떻게 반영되냐와 같은 것들 살짝 느껴보실 수 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를 생방송으로 하고 싶다라면은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 10주차 수업 시간에도 그거 살짝 봐드릴게요. 우리 이제 후반부는 우리는 한 달 동안 게임 만드는 걸로 진도 거의 안 나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를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출이니 그런 거 지금 9주차 자리에 올려놨고 등등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다 언제든지 우리 톡방이라든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할 때 공부하실 때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